구비하고 저 교수님 구전하고도 다르던데. 아니 같은 아니 거의 같은 게 아니야. 같은데 뜻이 본께는 구비는 저는 이렇게 막 연달아서 하는 거고 그 구전인가는 그러고 구비는 또 뭐 옛날에 있는 말이고 막 이렇게 내가 좀 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읽으셨어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의미 자체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입에서 예, 예. 입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는 뜻이고 구비는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오래 간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이 두 개의 의미는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비라는 것은 이게 기록 문학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구비 문학은 그 옛날에 쉽게 말해 판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판소리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는 뭐 판소리 고창에 여러분 가시면 판소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뭐죠 고수처럼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그러면 그 책을 외우라고 안 해요. 한 소절 하면 따라하고 지금도 그러죠. 판소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 소절 하면 따라하고 해서 막 그게 쌓이다 보니까 5시간 동안 명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판소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승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비문학이라는 건 하여튼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첫째 줄에 구비문학은 오럴 리터처 영어로 쉽죠. 오럴이 구두라는 뜻이 입에 오럴 테스트 구술 시험이잖아요. 맞죠? 오럴 그래서 구두의 시험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오럴 그래서 오럴 리터처 자 어렵지 않죠? 구비문학이고 글로 된 기록문학은 리튼 쓰여진 자 리튼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리튼이라고 이렇게 영어 써있잖아요. 쓰여진이라는 뜻이 쓰여진 문학 그러니까 기록문학이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기록문학은 리터처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록 영어를 뭐지? 기록 레코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레코드 리터처 레코드 이거 어려운 아니죠? 레코드가 기록이니까 레코드 리터처라고 씁니다. 리튼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영어에서 참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재밌는 영어 표현 중에 자 보세요. 이 구전이라는 말이 이거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 맞죠? 두 번째가 구전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입소문이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어떤 데 갔더니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그거 어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죠. 특히 이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전하죠. 전하는 거. 이쪽 갔더니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근데 막 짜장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간 어디 갔더니 그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ord of mouth 말했죠? 입의 말 word of mouth 이게 이제 입소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전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입의 말 이해가시죠? 입소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word of mouth 말도 안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을 구전문학이라고 한다. 둘째 줄에 있죠? 거기 그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둘째 줄에. 그래서 같은 뜻이다. 근데 구별하자면 구전은 지금 말씀하신 말로 전한다는 뜻이고 구비는 대대로 전해오는 말이다. 이런 뜻인데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구비문학.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전공을 할 때 구전문학 전공 이러지 않고 구비문학 전공이라고 해요. 구비문학 전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구비문학이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동문학, 적칭문학.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동, 밑줄 좀 쳐주세요. 적칭.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문학 찾으셨죠? 유동. 유동은 이 유자 한자 뭐죠? 흐를 유자죠. 흐를 유. 이 동자는 알죠? 움직일 동.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흘러서 움직인다는 거. 적칭은 이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쌓을 적자죠. 이게 칭이 칭자예요. 한자 모르시는 분은 써는데 쌓을 적. 칭이 칭. 그래서 이게 이 적칭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칭.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유동은 뭐냐? 유동은 흘러가면서 움직인다.
흘러가면서 움직인다.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왜 이게 유동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던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바뀌잖아요. 이 말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참새 시리즈 보면 뭐 이제 뭡니까? 이제 새들이 막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참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총을 쏘았어. 포수가 총을 쏘았어. 다 도망갔겠죠.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총을 쏘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막 전달하는데 끝에 있는 이 참새는 전달 못 받았어. 잘못 받았어. 그래서 새 총에 맞았어. 왜 총에 맞았어? 총알 날라온 데를 잘못 들하고 콩알 날라온 데를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게 유동이. 이해가십니까? 유동의 의미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뭐 의미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걸 유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칭은 쌓을 적자에다 칭이 친자죠. 쌓여서 칭의를 만든다. 적칭.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판소리를 대표적인 적칭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적칭문학에서 판소리라고 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판소리 파트에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이런 용어들은 구비문학이 지닌 특징, 구비문학은 계속 변화하고 누적으로 개별적인 작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칭. 자, 그 다음에 구비문학을 또 뭐라고 한다? 민속문학이라고 한다. 민속문학 밑줄 치세요. 민속문학.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구비문학을 뭐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하라는 줄 아세요? 자, 구비문학이라고 첫째 줄에 있잖아요. 첫째 줄 구비문학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주세요. 여기 1번이라고 쓰고 두 번째 줄에 기록문학은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전문학 이거 아시겠지만 둘째 줄에 끝에 2번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유동문학이라고 써진 거 있죠? 3번. 그 다음에 적칭문학에서 4번. 그 다음에 민속문학에 5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은 말이구나.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구비문학, 그 다음에 구전문학, 그 다음에 유동문학, 적칭문학, 민속문학이 다 같은 말이라고. 민속에서 전해 오는 거니까 구비문학은 민속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민속문학이잖아요. 민속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 앞부분만 할 거예요. 12쪽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할 테니까. 자, 4페이지를 넘겨보세요. 4페이지. 구비문학의 특징. 4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말로 된 문학이 당연하죠.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죠. 구비문학은. 자, 거기 4페이지 보세요. 구비문학. 이거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걸 공부해야냐면 큰 것만 보세요. 큰 거. 큰 게 뭐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가로 보세요. 가로. 5번까지 있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 세부적인 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음 중 구비문학을 부르는 어떤 명칭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다음 중 구비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구비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된 문학. 이걸 만약에 말로 된 문학인데 뭐 다른 의미로 이제 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된 문학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알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니까 당연히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겠죠. 다른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별 영향가 없는 거는.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해요. 자, 5페이지 세 번째 단락. 겨 밑줄 쫙 치세요. 말로 된 문학에는 첫째 줄 밑줄 치세요. 세 가지가 있다. 1. 말로 존재하고 2. 말로 전달되고 3. 말로 전승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자, 뭔 말이죠? 책 안 가져오신 분? 그러셨어요? 하여튼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뭐 기본적인 것만 할 테니까 하여튼 보세요. 안 가져오셔도 뭐 말씀. 자, 어쨌든 그래서 구비문학, 말로 된 문학은 세 가지. 말로 존재하고 뭐라고요? 말로 전달되고 말로 전승된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구현되는 문학이라고 써 있어요. 구현되는 문학. 그러니까 구현이니까 구현동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구현이란 말도 참 뭔 뜻이냐면 잘 몰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구현은 영어가 훨씬 쉬워요. 거기 5페이지에 자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올라와 보세요. 구현. 그 영어로 뭐라고 써놨죠?
오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져 있나요? 오럴 프레젠테이션. 네, 오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프레젠테이션. 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다? 뭐라고? 그렇죠. 보여준다 비슷한데 이 발표란 뜻이에요.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회사 같은 데서 뭐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게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발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니 괜찮아요. 들으셔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발표한다. 이해 가시죠? 그걸 구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연동화가 뭔지 알겠죠? 그 구연동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구연 하여튼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거기 이제 다른 거는 건너뛸게요. 자, 다른 거는 건너뛰고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여기서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데, 자, 구비문학의 작품이 문자로 정착되면 구현은 사라진다. 나왔죠? 문자라는 수단은 구현을 정착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사설만 정착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문자로 정착된 구비문학은 구비문학이 아니다.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따라서 다음에 문자로 정착된 밑에서 둘째 줄 위에요. 구비문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비문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비문학을 뭐 문자로 된 문학이라든가 이러면 틀리겠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작의 문학.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시험에 어떤 거 나오나? 시험에 다음 중 구비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 그 말로 된 문학을 뭐 문자로 된 문학으로 고친다든가 조금씩 바꾸겠죠. 여기서는 거의 한 문제가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됐죠? 아닌 것이 나온다고. 아닌 것은. 긴 것은 나오는 거 별로 못 보시죠? 자, 7페이지. 공동작의 문학. 이건 조금 필기로 할게요. 공동작의 문학. 여기 필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동작의 문학.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쓰세요. 전승 집단의 공동체 의식. 전승 집단의 뭐 반영? 공동체 의식 반영. 이걸 꼭 써놓으세요. 이게 공동작의 문학이에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있나요? 이 말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승하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입에서 입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판소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흥행했죠. 그럼 판소리를 경상도 버전으로 하는 거 봤어요? 아따 형님 뭐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그 경상도 말로는 안 하죠. 판소리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뭐랄까 맛이 안 나요. 네, 그렇죠. 전라도 말로 이렇게 써야지 하여튼 이해가시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승 집단에 그러니까 그쪽 남원 뭐 이쪽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뭐 했잖아. 서편제, 동편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전라도 지방이더라고요. 시. 예. 전라도 저도 정읍 쪽이에요. 네, 정읍 쪽.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작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부터 넷째 줄. 거기 구연에서라고 있을 거예요. 책 있으신 분. 거기서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보면 가능성이 크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난 밑줄 치기 귀찮다 하면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구연 거기서부터 해서 크다까지. 이해가죠?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구연부터 크다까지. 자, 한번 볼까요? 구연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입에서 입으로 발표되는 거, 개인적인 창작은 개인적인 창작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공동적인 창작으로 누적되기도 한다. 맞죠? 공동. 개인의 특수한 의식에서 나온 창작일수록 개인작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보다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온 창작일수록 공동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뭘까? 여러 명이 작가라는 뜻이에요. 여러 명의 작가. 그게 공동작. 여러분 책을 보시면 홍길동 혼자서 쓴 책이 있고 홍길동, 뭐 김길동, 이길동 해가지고 막 여러 명이 쓴 책이 있지 않나요?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은 혼자 쓴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 다양한 사람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그것만 알면 돼. 다른 거 뭐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선 그게 중요해요.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니까.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단순하며 보편적인 문학이다. 있죠? 4번 보고 있어요. 4번.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형식이나 내용이 어때야 돼? 단순하다라고 지적되고 있다.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비문학은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하다. 복잡한 문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다음 중,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관련돼서 공부하실 분은 거기다 써놓으시고 그렇게 배우세요. 다음 중 구비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설화, 소설, 가명극, 가명극, 현대극 비교해 보면 그렇다.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구비문학은 이게 정말 중요해. 단순하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거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순하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나냐면 9페이지 둘째 줄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그러나 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 밑줄 좀 칠까요? 구비문학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단순성만 존재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복잡성도 아울러 나타난다까지 밑줄.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복잡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다니까 아 복잡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단순성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도 있다? 복잡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또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성이 자 이제 거기다 밑줄 써요. 공동작의 측면에서 보이는 현상이라면 개인작의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구체적이고 또 개별적인 창작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원칙적으로는 단순한데 이게 꼭 반드시 단순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구비문학은 복잡하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메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하고 스키다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은 단순한 거고 이 스키다시 그러니까 일식집에 가면 여러분 회 드시러 가세요. 튀김 드시러 가세요. 응? 회 드시러 가잖아요. 회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쉬워요? 근데 나는 일식집에 튀김만 먹으러 간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두시고 자 민중적이고 민족적 문학이다. 5번 보세요. 민중적이고 민족적 문학이다. 자 이것도 필기를 할게요. 여기다가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민중적 이건 문학의 원천이면서 이게 바로 문학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현대문학.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 문학의 원천이죠. 당연히 민중을 다뤄야 되니까. 그런데 현대 문학도 당연히 이런 민중을 다루는 문학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민속학이라든가 이런 민중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개인 작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 작가가 있고요. 이것이 문학의 원천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구비문학이 민중이나 민족을 안 다루면 어떻게 구비문학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그래서 문학의 원천이면서 현대문학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이제 그거는 밑에다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구비문학은 그 밑에 그 9페이지 아랫부분에 옆에 있어요. 선지조사를. 이게 중요합니다. 중심으로 하는 문학. 이게 예를 들어서 전라도 김매기 노래 이런 게 있겠죠. 구비문학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전라도 가서 막 그 김매기 하는 뭐 사람들한테 체록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현지 그런 것을 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현지 조사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영어가 있는데 아시는 이걸 필드웍이라고. 우리 그 골프 치면 뭐 필드에 나간다 이런 말 하죠. 필드.
필드가 이 필드가 뜻이 되게 많아요. 들판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필드의 뜻이 여러 개예요. 현장에 가서 일한다. 필드워크. 현지조사 필드워크. 여러분 꼭 필드워크란 말을 용어 알아두십시오. FIELD, WORK. 들판도 있고 분야도 있고 현장이 있다고. 현장. 체험 삶의 현장, 그 현장 있잖아요. 그래서 필드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을 전공하면 재밌겠죠. 막 현지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제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막 이야기도 채록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11쪽을 보세요.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거예요. 11쪽을.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자, 1번부터 10번. 자, 이렇게 해서 별 3개.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부터 10번 네모 별 3개.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면 앞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읽다 보면. 자, 이제 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구비문학은 뭐예요? 말로 구현되는 문학으로 현장의 문학이다. 현장의 문학이다. 현장의 문학이니까 현지 조사한다고 그랬죠? 현지 조사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필드워크. 꼭 알아두세요. 필드워크라니. 영어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필드워크 알아두시고. 자, 구비문학은 공동작 이건 나왔어요. 자, 구비문학은 이 전승과 별 이건 아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니까 안 나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를 쳐주세요. 나온 거는 너무 쉬운데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전승도 되고 변이도 잘 돼. 변이가 뭔지 알겠죠? 약간 바뀌는 거. 변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전승과 변이. 자, 구비문학은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했어요. 민중적도 했어요. 자, 6번 구비문학은 하층민의.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자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6번이에요. 자, 별 3개. 여기서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구비문학은 자, 하층 민중의 문학 여기까지 알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니까 하층.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틀려요.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하지 않는 문학이다. 시험에 포괄하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판소리를 공부할 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판소리 할 때 해드리겠지. 보세요. 이거 좀 설명. 판소리가 있어요. 판소리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판소리 영어로 코리안 모노 아퍼. 이거 오페라인데 영어로 읽을 때는요 아퍼로 이렇게 읽어요. 오페라 여기 코리안 모노 오페라 이러면 콩글리시입니다. 코리안 모노 아퍼로라고 해요. 아퍼로. 얘가 사실 오페라 하잖아. 영어로 오페라가 안 읽다니까. 아퍼로. 근데 한국에서는 혼자 하는 오페라예요. 말돼요? 그런데 이 판소리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비속어와 한자로 돼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비속어는 누구를 위해서? 평민을 위해서. 맞죠? 한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상을. 그래서 상층부. 먼저 이거 하층부 상층부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평민, 양반. 그러니까 평민을 하층부라고 하겠죠. 양반을 상층부라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판소리가 그래서 이 판소리 연구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판소리 전공한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에 막 한자도 나오고 막 다 나오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식자층을 포괄하는 뭐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왜 그러냐면 이 판소리를 양반들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양반들이. 그래서 하층 민중의 문학이면서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니까. 하층의 상층의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하지 않는 문학이다. 맞겠지. 이게 하층 문학이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시니까 그러지 이거 공부 안 하고 보면 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7번 볼게요. 구비문학은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형성해가는 무슨 문학? 쌍방향 문학이다. 이거 일방향 아니에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두 쪽. 쌍방향. 우리 계약도
이 양방향에서 하는 걸 쌍무계약이란 말 쓰지 않나요? 계약에서도 이 A라는 집단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동시에 계약하는 거를 쌍무계약이란 말 써요. 일문자 써가지고. 이해가시죠?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좀 알아두세요. 쌍무계약이란 말 쓰는데 하여튼 쌍은 그런 거고요. 쌍방향 문학이고 또 그 문학은 자 여기도 보세요. 안결되고 이것도 별표 하나 쳐서 그러니까 지금 별 붙일 게 많네. 6번 별 3개, 7번 별 하나, 8번도 별 하나 치세요. 이거 아까 안 나온 거니까. 구비문학은 완결되고 닫힌 문학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학이다. 구비문학은 열려있는 문학이다. 안결되고 닫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그러면 닫힌 문학이 뭐고 열린 문학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맞죠? 닫힌 문학은 뭐고 열려있는 문학은 뭐냐. 그러니까 닫힌 문학은 끝이 완전히 완결된 문학이에요. 닫힌 문학 끝이 완전히 완결된 문학. 근데 이 열려있는 문학은 또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이렇게 내포된 문학, 이걸 열려있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비문학은 열려있는 문학이 아니라 닫힌 문학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단 말이에요. 열려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끝이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비문학은 문학의 원천이면서 현대문학이라고 했고 지금 이거 아까 제가 필드웍도 중요하다고 한 게 나왔네. 그래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아까 금방 했잖아요. 구비문학은 현지 조사를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영어로 뭐예요? 필드웍. 나왔네요. 필드웍. 필드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치잖아요. 이거 제가 이야기했나? 골프가 뭐의 약자인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골프 안 했어요? 하나 아직도 알려주시죠. 이거는 골프가 약자예요. 저는 골프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고스톱이고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래요. 골프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골프 예. 그러니까 여기 부대표님은 좀 많이 하셔서 하여튼 그 골프가 재밌죠. 어떤 면이 재밌어요? 이게 딱 들판 맞아 필드 그리고 딱 쳐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서서 하는 것도 이게 한번 빠지면 골프가 못 벗어 뭐 그렇대요. 뭐 저는 아예 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려드려. 근데 이거 약자는 모르셨을 거예요. 알려드려. 골프가 그린이에요. 그린. 초록색. 골프장 초록색이잖아요. 자, 또 하나 산소. 골프장 가면 산소 죽여요, 안 죽여요?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산소. 자, L 라인. 골프장 밤에 칠 수 있어요? 밤에는 뭐 불빛이 붙여야지. 라인. 그 다음에 골프장은 물론 카트를 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차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걸어가죠. 주로 18호를 걸어가죠. 푸시업. 그래서 골프예요. 그린, 옥시즌, 그다음에 라인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이 골프에 있어서. 골프가 고인 명사인 줄 알았지. 예, 이 약자예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이것도 하면 끝도 없는데 영어는 이 패밀리 아세요? 이게 father and mother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I love you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유는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알세요? 패밀리 약자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더 할 건 이거 날새야 돼. 제가 이거 전문이에요. 이런 거. 제가 전문인데. 자. 머리에 담으시라고 이거 허구한 날 머릿속에 있는 건데. 되셨죠? 지워도 되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구비문학은 현지 조사를 전제로 한다. 자, 다시 한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정말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구비문학은 자 다시 1번부터 볼게요. 자, 구현된다. 현장의 문학이다. 그 다음에 공동작이다. 그 다음에 뭐였어? 전승과 변이의 문학.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민중적이다. 이건 쉬운 거고요.
하층의 문학이면서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하는 문학이다. 여기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면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다음에 화자, 청자가 소통을 하면서 형성하는 뭐의 문학이다? 쌍방향 문학이다. 또 닫힌 문학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구비문학은 열려있는 문학이 아니라 닫힌 문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그다음에 구비문학은 문학이 원천이면서 현대문학이고 구비문학은 현지조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비문학의 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에요. 자, 이건 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문학이 아닌 말은 제외되고 말로 되지 않은 문학도 제외된다. 구비 전승 가운데 설화, 옛날 이야기, 설화가 뭔지 모르겠다. 옛날 이야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민요는 알 거고 백성의 노래. 여러분 가와 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가는 악기가 동반되는 거, 요는 악기가 동반되지 않는 거.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거예요. 민요. 여러분 노동요 이럴 때 막 뭐 할 때 악기 동반돼요? 악기가 물론 동반은 그러니까 되게 막 무릎을 친다든가 젓가락을 두드린다든가. 근데 정식으로 악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화도 그러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신화, 설화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가는데 그것도 다 이제 구비문학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요, 무가는 무당의 노래죠. 무가. 그 다음에 판소리, 민속극, 속담 들어갔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수수께끼 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구비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수수께끼까지 들어가요. 재밌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수수께끼도 구비문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확장되면 넌센스 같은 것도 일종의 막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구명보트에는 사람 몇 명 타는가? 구명보트 있잖아. 9명. 9명이니까. 맞죠? 그런 게 넌센스잖아요. 센스가 있지 않는 거. 하나 재밌는 이야기. 산토끼, 여러분 산토끼 아시죠? 좀 쉬어가는 코너.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요? 넌센스. 아니 그거는 예? 산토끼의 반대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그러니까 뭐 바다토끼, 판토끼, 막 죽은 토끼 다 나오는데 그럼 재미가 없죠. 알칼리 토끼, 알칼리 토끼. 얘가 산성이잖아, 산성. 이게 알칼리. 산성 알칼리성. 설명하면 재밌죠. 하나 더 할까요? 토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토끼의 나이. 올해 토끼잖아. 토끼의 나이. 토끼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 왜냐면 도망갈 때 토끼는 중이야 그러죠. 토끼는 중이야. 토끼가 중학교 2학년이다. 토끼가 중이야. 토끼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가 7살에 학교 가면 15살이고 8살이고 설명하지고 재밌죠. 토끼는 중이야. 제가 또 넌센스 전문이에요.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무가가 이제 그렇고 다시 이제 볼게요. 무가는 주술적인 목적에서 신을 향해서 이건 뭐 알잖아요. 무가는 향가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투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고 주술성. 그러니까 향가가 대표적인 주술성이에요. 향가 보세요. 뭐 누구 막 부르고 막 그러지 않나요? 없는 걸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전 시가 수업은 아니지만 문학성. 자, 속담 마찬가지죠. 교훈이 많이 압축돼 있고 수수께끼는 넘겨보세요. 말놀이죠. 그러니까 펀이에요. 펀. 문학적 표현에서 말놀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수수께끼 중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건 알죠. 뭐죠? 네, 연기. 그런 게 수수께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가 뒤에 나옵니다. 또 참 여러분 보세요. 이 국문학 공부하면 공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수수께끼까지 공부한다니까. 수수께끼. 이제 더가비 넌센스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러나 욕설, 명명법, 금기어 등은 문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비문학에서 제외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12쪽에 첫째 줄 끝에 욕설, 명명법, 금기어 등은 구비문 전승이긴 해도 문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 제외되지 않는 문학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비문학은 구비문학뿐 아니라 이제 체록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 채자는 이게 켈체자입니다. 이게 한자, 이 채자 있죠. 이 채자에 보면 이렇게 한자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손숫자인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알았어요? 이게 보시면 손숫자예요. 손숫자. 그러니까 여기 켈체자 한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나물 같은 거 나물. 나물을 손으로 뭐 해야겠어요? 캐겠죠?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여러분 쑥 같은 것도 손으로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캘치자가 이 손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록은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구현 방식과 함께 충실히 이제 베껴서 쓰는 거죠. 구비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엄밀히 말하면 구비문학은 그 뭡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죠. 맞죠?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지만 지금은 그런 판소리 같은 경우가 어떤 기록된 게 있겠죠. 무슨 말이 이거 잘 헷갈리지만 이게 옛날에 초창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당연히 구비문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비문학 판소리 이거 책이랑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했다가 어느 시기에 그걸 이제 체록을 해서 이제 묶어 놓은 거죠. 공부하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제 그래서 이게 아시겠죠? 구비문학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그래서 구비문학을 연구하려면 체록본을 놓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구비문학을 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한순에는 정판본이 있고 완판본이 이건 알죠? 이건 서울판과 이거는 이제 전주판이잖아요, 맞죠? 완산이니까. 이게 서울이고. 예. 그래서 이 경판본은 되게 짧아요. 짧아. 좀 길게 쓰지 않고 이거 좀 되게 길게 써놔요. 길게. 그리고 또 내용도 완판본 중에서도 뭐 무슨 본 판본이 막 달라지죠. 맞잖아요. 판본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판본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 무슨 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뭐 이제 구분하겠죠. 하여튼 이 구비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그 판본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원래의 구비문학 이거는 어떻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입에서 입으로 간 것이고 요즘은 이제 당연히 기록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구비잖아요. 기록문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체록을 해서 기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구비문학이라는 의미를. 그렇죠. 지금까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대단한 게 옛날 사람들이 특히 판소리 전는 거 놀라워요. 판소리를 한 번 완창을 하려면 5시간 해야 돼요. 아세요? 5시간 하는데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안숙선 뭐 명창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 조상현 명창 뭐 그렇죠. 박동진 이런 분도 적벽가 막 부르고 막 했잖아요. 막 예, 그런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사부님한테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다가 뭐든 뭐 머리 한번 탕 치고 뭐 하지도 못한다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간을 그걸 부르려면 그 머릿속에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한국이 판소리.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까지만 딱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줌으로 할게요. 다음 주는 줌으로.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